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사업에 공식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했겠죠. 일단 사업에 공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그런데 일단 공식은 없어요. 이 공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공식을 찾아요. 이것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자기가 답을 찾는 과정이 꼭 있거든요. 저는 성공하는 운명이 있다고는 안 믿어요. 이 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은 대형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에 이걸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대형 사업가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한 부자로 혹은 그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초대형 사업으로 가는 것. 즉 내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거는 그거는 다분히 운의 역할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외식 기업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외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다른 외식집이나 다른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우가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수백 명인데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리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2케이스밖에 못 본 거예요. 나머지는 세 번도 실패했어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아이디어 있겠다, 배우고도 다 배웠겠다. 왜 못할까? 결국 이 산업은 특정한 영역에 넘어가면 처음에 어디까지 갈 때는 노력이나 열과 성이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 능력이 가는데 그 이유로 터져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시대적 운과 환경이 그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커지거나 부자가 되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해져야 되는 명분입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한 거 딱 하나예요. 이거를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눈치를 챈 거. 이거는 제가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눈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거는 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 휴스턴 동네에서는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스시 도시락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슈퍼마켓에서 막 발생이 됐었는데 그는 어디서 더 성장했었냐면 뉴욕이나 LA가 더 컸었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나왔을까? 그거는 다분히 운인 거예요. 운이란 뭐냐면 여기에 HB라는 회사하고 크로가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내고 극렬하게 경쟁을 했어요. 근데 크로가는 전국구예요. 매장이 작진 않지만 그렇게 스시가 중요 품목이 아니었어요. 나약이 운이 좋은 거는 HB가 아니라 크로거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크로거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HB는 자기들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같은 회사들을 지네 마음대로 했어요. 메뉴는 어떻게 만들고, 인원은 어떻게 쓰고, 고용은 뭐하고, 가격은 거의 자기들이 운영하는 일만 회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 전국구예요. HB는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동네에서 자라서 이거 다른 동네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다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야, 너 니네 우리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뭐래? 하지 마. 여기만 잘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운이었던 거예요. 이 운이 극단적으로 커진 게 지금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 잘하고 나도 판단 잘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운이 더 컸던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뭐 프랑스의 캐리가 되고 싶습니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더 이상 안 돼요. 이 운은 끝난 거예요. 즉 나한테 이걸 배워서 다시 해봤자 이 회사는 결국에 나한테 흡수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게 발현되는 시장인데 지금은 이게 발현이 끝나갔고 지금은 더 이상 신규 회사가 태어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나한테 운은 뭐냐면 이 사업을 잘 본 건 내 능력이지만 운은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회에 이게 클 거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휴스턴에 있었고 시대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일찍 들어갔으면 고생만 더럽게 하고 돈 못 벌고 나왔을 거고 만약에 너무 늦게 들어갔으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좋았잖아요.
자, 그럼 동일한 운이 또 붙을 사업이 있을까? 이걸 나는 찾고 있는데 나라고 이게 찾아지겠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시 찾겠냐? 없어. 이거는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나타나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내는 게 결국은 능력. 그럼 그때 올라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타지도 못하면 그냥 계속 그 비즈니스에 머무르는 거죠. 사업이 대형으로 큰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엮이지 말고 이거를 성품을 이게 내가 하늘이 주신 행운이구나 생각하고 사업이 커져도 여전히 겸손하고 공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또 내려가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받는 방법을 못 물려주기 때문에 그걸 부분에서는 가난은 대물림이 돼요. 사실 돈은 버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상황은 현재 어디 와 있냐면 신용이 돈은 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초기 사업가들은 자기의 뭐가 돈이 될까요? 자기의 노동력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돈이 되는 순간이고, 지금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업으로 켜져 버렸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냐,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 가치가 얼마냐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들이 우리 회사를 놓고 이 회사의 장래 시장성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고. 이 회사는 펄을 한 10배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돈을 벌겠고 그 이후에 그리고 성장 속도는 한 20%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퍼 10배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그래 그럼 그 가격에 너 사고 팔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당사자가 그래 나도 그 정도면 가격은 괜찮아 하는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식 자체가 돈으로 변환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아니 이 회사는 성장 속도도 크고 더 넓어질 것 같고 다른 경쟁자도 많이 흡수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5배 줘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순간 연간 이익의 15배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 한 장당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여러 사람의 생각의 합의가 진짜 돈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기 시간을 팔아서 버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기까지 올려가요. 여러분들도 이미 부자가 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주의할 거 몇 가지 얘기할게요.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해요.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체제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가 되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배우자나 가족을 부양하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친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직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바뀌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기의 가까운 쪽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는 내가 버는 소득 수준의 4분의 1을 삽니다. 나보다 4배 많은 사람이 사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살아요. 이거는 내 방식이에요. 물론 극단적으로 내가 전에 워런 버핏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못 사는 집에 살더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부자가. 진짜로 울타리도 제대로 없어. 그냥 이게 바이 이름 그냥 안 하게 되죠.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런데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 가치가 발현되면 그게 구현되는 게 좋고 또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나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소비 환경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살 때는 아내만 믿습니다. 집은 아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결국 나는 원래는 작은 집에서 한 발 걷는 화장실, 한 발 걷는 부엌인데를 좋아하는데 와이프 입장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와이프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버는 거에 스스로의 보상의 역할로서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검소함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나처럼 버는 사람이 4분의 1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3년은 안 벌어도 견디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평생 큰 문제 없이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아마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부자인 걸 모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수성 사람들은 잘 몰라 원래. 왜 선지자가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 이 동네는 내 친구들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가끔 지금도 이렇게 장 보러 다니면 김씨 요새 뭐해 이렇게 이런 인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친정한 걸 알았는데 아 요새 뭐해 먹고 살아 이런다. 내 트럭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 여기다 훔치고 다니고 여기다가 블랙밥 먹으면 계란장 소득 수준을 4분의 1에 맞춥니다. 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다 나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쌓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저를 수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각을 크게 파면 팔수록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유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복권이 여기 638빌리언짜리 복권이 최근에 있었어요. 누가 이번에 가져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자. 벌써 그 세월만 듣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 돈이 순식간에 다 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이 당첨됐더라도 지금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의연하게 그 돈이 내 품 안에 들어오고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전혀 상관없이 근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이게 막 쓸 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100억을 지금 줬는데 100억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내가 쓸 데도 없고 딱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돈이 없어도 별로 문제도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 수박이 그만큼 커져 있는 사람 이걸 품을 수 있는 사람 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이 돈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돈 어떻게 버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거에 상당히 능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쓰는 거 관리하는 걸 잘 못하니까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각의 크기를 잘 키워서 이거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은 돈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다른 세상이 흐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회사에는 매장을 오픈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극대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장 오픈팀이 들어가면 오픈을 정말 조직적으로 잘해서 매출을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주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고 김밥 만들 줄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직원 7회보다 더 나아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 사업이 됐을 때 남의 사업하고 자기 사업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포스코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됐거나 자기가 단위 면적당 시간당 몇 개만 만들면 끝이에요. 점주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거라고 만들고 개선하고 교육적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결국은 점주가 하는 매장들이 이기게 돼요. 요 수강이론 책에 보면 사소한 버릇들부터 고쳐가는 거예요. 서랍 정리하는 거, 배터리 정리하는 거 이런 게 다 수강을 키우는 거예요. 돈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수강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커져야 돼요. 그럼 돈이 수강이 저절로 커진다. 돈이 커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게 되고 명품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명품을 써줘야지 명품이 나를 써주는 상황 돈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그거 들어왔다고 내 생활이 달라질까? 나는 아무도 나한테는 다르지가 없고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안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내 품위와 성격이 안 달라지면 이미 수박이 많이 커져있는 거죠. 점점 더 늘게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제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이 배우자예요. 저기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놀아뭉치고 뭐 살겠다고 이런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실제로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잖아. 여보 물도와 맨날 이러잖아. 살면서는. 이 와이프나 가족이 풍요롭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돈이 그러고도 남으면 그 양가로 가요. 그 정확히 더 깊게 들어가면 부모예요. 양가 부모 똑같이. 양가 부모, 그 다음에 양가 부모의 형제, 사촌, 조카 이렇게 넘어가야죠. 물론 이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요 직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로 흘러가요. 여기서 아까 그 수박에 물이 흐르는 과정이에요. 어디 가서 그
사회적 기원 만든다고 막 좋은 일하고 다니는데 집안에서 식구들은 공부 있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선생님 그 멘토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노자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노자 책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어떤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지구의 가장 간단한 진리.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이걸 보통 진리라고 그러잖아. 순하게 쉽게 쓴 진리들이 그렇게 80장을 모아놓은. 그럼 그게 삶의 기본적인 틀의 원리니까 이렇게 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살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는 나는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노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업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별로 나서지 않고 사업의 규모를 이렇게 키워왔잖아. 이게 다 노자 방식이란 말이야. 공을 좀 사람들한테 돌리고 나누기도 동안 나는 조용히 그냥 뒤에서 이익이나 챙기는 정도잖아.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보통 저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나갔냐면 뭐 한인회 이런 데 어디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 타이틀 하나씩 다 갖고 뭐 이게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삶은 그렇게 하는 삶에 얻는 가치와 그렇게 얻는 삶에서 나오는 나쁜 점들이 함께 들어온다. 나는 내 삶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내가 농사 짓는 게 더 편하거든. 더 좋거든. 더 행복한 일. 그 방식이 원래 그 노자 방식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풀이해보면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무언가를 이름 지으면 이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 같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지만 유빈이라는 사람은 유빈으로만 이해하면 이 사람을 유빈이라고 볼 때는 유빈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사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한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이 안에 갖춰질 수 있거든요. 나는 유빈이를 제자로 생각하고 제자로만 대하면 이 안에서는 제자만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 유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름 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가 없어져버려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는 순간 나한테는 그 여자는 어머니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아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인격체도 있고 하나의 사람 객체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는 엄마의 모습만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이옥순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노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80몇 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읽어볼만 해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노자 방식으로 하면 편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노자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의 성향과 사업의 발전 속도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잔소리도 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법이에요. 사실은 저는 성공했다고 사람 생각해서 찾아왔지만 원래는 실패 전문가예요. 네, 실패 정말 잘해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실패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썼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실패는 사실은 성장하게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그건 알게 돼요. 성장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혼자 놓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남게 만드는 게 실패예요. 사실 실패의 순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실패를 막상 하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재산이 다 나가고 가족이 분해될 수 있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성공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일이 발생해요. 이걸 내가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그때 실패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완성체가 결국 실패를 통해서 완성이 돼 나가거든요. 성공만 계속한 사람들은 내가 겁나는 게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하는 실패는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행히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운 좋게. 40대, 45세까지도 7, 8번은 계속 실패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장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실패가 지금 이 성공을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공부예요.
나는 선생님이 없었고 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때조차가 없었어. 누가 세금 보고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동업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뭐 사업을 가르쳐주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줄 때고 물을 때도 없었고 방향성은 전혀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노자가 무슨 사업을 가르쳐줘? 거기에 다 이쁜 소리만 써있지.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사실 실패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실패가 너무 쓰리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갈 때 문제가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여기서 답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운동이에요. 내 현상에서 실패했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처져버린다고. 그런데 다시 운동할 마음이 들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겨나요.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이면 다시 마음이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어 지금? 얍삽하게. 얍삽하게 해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개 하는 거 얍삽하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100개를 맞추면 앞으로 열심히 해요.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기준으로. 정식으로 하지 마요. 감기가 싹 떨어졌어. 저 남편은 사업 망해도 다시 할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그 사람의 어깨가 단단하고 가슴이 펴져 있으면 그리고 버틸 수만 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걷는 일이었어요. 계속 걸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리고 이 가슴 운동을 하면 갑바가 커져요. 남자의 자존감은 갑바에서 여자만 갑바 아니에요. 남자도 갑바예요. 가슴이 단단하고 저렇게 팔굽혀펴기 100개 할 정도 체력이면 다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축이 됐을 때는 운동이 최고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막 운동하시던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지. 저거 남자가 100개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고 나면 아 그때 거시고 운동을 하고 했지. 이걸 기억하시면 길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거 실패를 담지 않고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얻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가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다시 성공시키면 돼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무리 망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망해도 딱 한 번 성공한 거로 그걸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할 뿐이에요. 대신 한 번 성공하려면 그걸 실패를 막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실패가 전부 다 경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몇 번째인가 실패했는지 기억은 안 돼. 한 번 듣고 나서 부동산 하는 내가 좀 따르던 아주머니 한 분 계셨었는데 부동산 브로커인데 이분이 한 날 그러더라고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실패했을 때 2말이 기억이 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세까지는 실패하라고 권합니다. 40까지는 실패 마음껏 실패도 괜찮아요. 거기에 40까지 실패한 경험이 농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세에 내가 완성이 안 됐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4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이 될까? 그리고 왜 맨날 나는 돈이 모자라고 얘기하고 언제 끝나는 얘기가 없었지? 이런 걱정하면서도 사업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까 내가 그래프를 얘기했지 그래프가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는 사업이 거기까지만 견디고 사람의 물면에 이 사람의 과거가 이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뭐 몸이 최고에 건강이 최고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이 들면 공감하지 나이 들기 전까지는 공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제자 중에서 30대 술 많이 먹고 하는 사람 친구는 40대만 돼도 고생하지 못해.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몸을,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사업의 하나의 큰 도구니까 젊었을 때부터 절대 조심하고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과 뷔페집에 갔는데 자제력을 가지면 다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뷔페집 가면 막 머리 돌리잖아요. 뭘 먼저 먹어야 돼 내가 최대한 이익을 뽑을 거예요. 저는 요새 뷔페집 가서 그렇게까지 안 먹어요. 그거 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음식 안 먹고 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다 먹어야 돼요. 포도주 뭐 빨간 거 드릴까요? 뭐 하얀 거 드릴까요?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와서 음식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면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하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장은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자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한번 만들어 볼래요?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엄청 빼고 결론 실패하면 운동하고 내 책 하나 추천할게요. 내가 항상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남복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절제의 성공이라는 책. 사실은 이게 점성술 책이에요. 점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성명학자인데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인데 일본 학자 중에 자기가 점괘를 막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 맞는 사람을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론. 이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공감을 받은 거예요. 음식이라는 건 다른 생명체잖아요.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절제를 하고 음식을 폭식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가능하면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몸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그 책에 그거를 예문으로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읽으면은 잘 읽은 사람은 읽기만 해도 한 2kg 빠져. 잠시 동안. 그리고 읽기로 다시 뛰면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삶의 철학이 제법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어볼 만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나는 정말 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나는 어떤 사장인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의 사장들의 공통성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쉽게 양보하고 혼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장하기가 정말 힘들어.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야.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길에서 저 만나면 가끔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울어. 찾자고자 막 울어. 성명도 안 했고 그냥 우는데 내가 왜 우는지 알죠. 얼마나 힘들죠. 여러분들도 사장 노릇하면서 혼자 울거나 혼자 울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았을 거라고 봐요. 네.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외부에 나가면 되게 인정물이었거나 비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장은 자기 회사에 못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요. 그리고 고민해요. 이 나사가 어디서 빠졌지? 이거 어디서 반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장만 돼도 다들 차고 지나요. 이게 회사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장이란 자리와 직책이 하나만 다른 일반 직장인의 직책은 정말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매시간.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실제로 저는 첫 번째 저걸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 누구에게나 못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되게 호의민 사람들. 누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회사가 뭉그러지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당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내 보기엔 예수님도 반은 미워했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장이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거절 못하는 거. 뭐 부탁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람 있죠. 근데 거절을 명확하게 잘하면 서로 좋아요. 쭈뼛쭈뼛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명확하게 했고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 잘 해야 돼요. 그거 핑계 댈 거 없어요. 쉽게 양보하는 거. 사업에서 절대 저런 거 안 됩니다. 양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어깨 안에 내 직원과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설날 뭐 추석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은 애들 막 사촌들 모여서 모여있잖아요. 부모는 지 새끼가 떡국 먹는지 고기 먹는지 보여. 사촌이 먹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촌 조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사장 노릇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과 내 직원을 누가 지켜줄까? 아무도 안 지켜준다. 사장 자리에 있다, 경영자 자리에 있다는 사람은 100% 저걸 지켜줘요. 직원들 혼내는 거 의젓하게 잘해야 됩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내고 나면 단호하게 딱 얘기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딱 됐으면 끝나야지. 미안하니까 둘둘 둘러서 딴 얘기하고 웃겨서 내보내잖아. 내용 전달 안 돼요. 결국 사장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아버님이 평생 노동자로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나중에 뭐 하셨냐? 평일에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에는 남의 집 공사 뭐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러 다니시다. 그걸 평생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은퇴할 때 돈 만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도 몸을 학대하다시피 했어요. 100일인가 1년을 의자에 땅을 붙이지 않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고생을 하셔갖고 가족을 불러드리고 평생을 노동으로 끝냈는데 자,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되지? 혹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는 성공의 4개 중에 하나예요. 그건 당연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성공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돼요. 뭘 하려면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심히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하고 나면 누가 다 수습하러 다녀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심은 방향성과 정확성이 가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팔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체계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는 건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게 시작하는 순간 노동력이 좀 상쇄돼요. 이제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방식이 나오고 이렇게 성공이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변명하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어제 취직하러 네스케이프가 취직하러 갔는데 그 이력서를 들고 그 회사의 현관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걸 내지를 못하고 돌아섰대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 취직할 수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창업을 했다고요. 그 사람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가 가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캐시대에 서는 거였어요. 아줌마들이 와갖고 뭐 50불 사면 하나 뭐 안 줘요. 그러면 나는 공황 상태. 어떻게 오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게 부끄러워서 일을 못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게 안에 내 역할도 마땅히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광고, 홍보, 뭐 물건 진행 이런 걸 해서 매출을 올려서 가끔 고기를 썰 일이 있었어요. 불고기. 그걸 한 박스 썰려면 보통 3시간이 걸리는데 뜬금없이 썰어요. 아무 잡념 없이. 저는 지금도 내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 나는 반복단 일을 하는 걸 엄청 싫어하고 나한테 고문을 할 때
내가 손톱을 쑤시는 부분은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난 다 뜨개질 반복해야 되잖아. 두 번만 이렇게 해도 막 여기서 막 이 고기를 3시간을 썼니 내가 이걸 왜 하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분의 1을 내가 줄인 방법이 있어요.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손을 2개 쓴 거예요. 이거 썰 때. 저는 이거를 누르고 한 손으로 하면서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썰어져 나오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고 우리 아버님이고 이거를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아버님이 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일을 하는 요령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체화돼요. 내가 부지런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냥 열심히 할 생각만 하죠. 현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냉장고에 고기를 온도가 이렇게 깡깡 얼은 거를 냉동고에서 꺼내오니까 이게 얼마큼 녹아야 될까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나 거기 직원 은 애들은 밖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몇 시간 있다 와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다고. 계산해보니까 냉장고 끈에서 마이크로오븐에 놓고 2분 30초 정도 돌리고 하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몇 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한 손만 들이고도 이게 썩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일이라는 거는, 이게 일의 완성이라는 거는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성공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열심에 완벽한 현명과 체계적이 들어가면 이거는 기업으로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따라 시키면 되죠. 불고기를 그렇게 써니까 3분의 1을 줄여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그럼 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이 생기잖아요. 딴 국리를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거는 부족해요. 이 열심을 정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요. 내가 스시 만드는 거를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지금도 스시 만들겠지. 잘한다고. 시간 낭만 50개 만들어.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당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시간당 한 20만 개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우리 회사는. 그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이 일에 완벽함과 현명함과 체계적인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몸이 다치고 늙어서 고생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지 마.